106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106번. 혜인이는 같이 좀 볼게요. 해석이죠? 해석 106번. 여기 있다. 자, 봅시다. 자, people, behave. 뭐 주어 동사 바로 보이네요. In different way, in a big crowd. 여기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큰 무리, 집단에서 군집 뭐 이런 뜻이죠. 무리, 집단, 군집 이런 뜻이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좀 다르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과 옆에 누가 사람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 됐습니까? Then they do 뭐 보다 이런 뜻이잖아. 그들이 do 하는 것보다 이때 do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 쓰는 대동사라고 하는 거지. 그럼 do를 썼다는 얘기는 앞에 나온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behave를 대신하는 동사겠네? 그러면 그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언제 행동하는 것보다 they are alone, 그들이 혼자 있을 때. 그럼 잘 보세요. 여기 then을 중심으로 혼자 있을 때와 무리지어 있을 때를 지금 비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혼자 있을 때 with a smaller group 또는 작은 집단과 함께 할 때 행동하는 것보다 큰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좀 많이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어요? 어디 때문에 안 됐을까요? 네가 안 됐던 이유가 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두가 일단 두가 막혔을 수 있겠네요. 그 댐이 네. 약간 비교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뭘 비교하는지 몰랐어요. 뭐하고 좀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뭐하고 뭐를 비교합니까? 친구들이랑 큰 그룹에서의 행동과 작은 그룹에서의 행동과 큰 그룹에서의 행동의 방식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이 하나 늘어나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보통 비교급 댄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댄이 있으면 비교급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급이 어디 갔죠, 선생님? 비교급이 없어도 비교를 할 수는 있구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댄이 있어도 비교급은,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 대상은 행동 방식을 큰 집단과 작은 집단 또는 혼자 있을 때의 행동 방식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잘 찾아갔었으면, 요걸 대동사라고 불러요. 그럼 댄을 중심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같은 걸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큰 집단, 여기는 혼자 있을 때, 여러 뭉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를 비교했으니까 요 동작은 똑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여럿이 있을 때 공부하는 것과 혼자 있을 때 밥 먹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교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요게 차이를 뒀으면 요거는 같은 동작이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같이 했으면 요거를 달리 가든가. 큰 집단으로 했으면은 뭐 큰 집단 안에서 공부할 때와 쉴 때 이렇게 비교를 하든가. 맞죠? 근데 큰 집단, 작은 집단 했으면 요거는 동작은 같아야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겠지? 오케이. 또 107번이요? Time is of the essence. 이건 뭐 때문에 몰랐을 거냐면 요거 때문에 몰랐겠네요. 이건 모를 수 있네요. 요거.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얘가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 꼴인 거예요, 그냥. 그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of the essence는 뭐랑 동의어가 되는 거야? essential이라는 형용사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of importance는 뭐겠어요? important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거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해석해 봅시다. 시간은 중요합니다. 끝. 얼마나 간단해요. 와, 그러니까 마치 이 단어를 몰랐던 거지. 그냥 depend on처럼 그냥 수거처럼 쓰이는 거를 요걸 몰랐기 때문에 요거 해석이 좀 까다로웠어도 이제 단어처럼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자, live as though life is short. as though도 몰라요? 단어 찾아보면 되죠. as though는 as if하고 같은 말이에요. as if는 뭐예요?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마치 여기 보세요. live 뭐예요? 동사죠. 살아라. as if 마치 뭐처럼 삶이 짧은 것처럼 살아라. 그럼 삶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느긋하게 살아야겠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가야겠어요? 바쁘게 돌아가야겠죠. 맞아요? 삶이 짧은 것처럼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삶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라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이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삶이죠. 이것이 이대, 뭐 이래? 이건 이제 동어 반복 생략이야. 이것이 뭐이기 때문에 삶이 짧은 것처럼 살아야 돼. 야, 삶이 짧은 것처럼 살으래. 그 이유가 뭐래? 삶이 그러하기 때문이야. 삶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짧다.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short가 생략된 거라.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어 반복, 같을 동자에다가 말 어자를 써서 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 생략하고 안 쓰는 거예요. 됐죠? 또? 이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111번이요. overconfidence. confidence는 무슨 뜻이죠? 자신감. overconfidence는 뭐예요? 지나친 자신감은 can leave student. 자, leave는 남겨두다라는 뜻과 떠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겨두다겠죠? 학생들을 남겨둡니다. 자, leave라는 동사는요. leave 목적어, 형용사 목적격 보어, ing 목적격 보어, ed 목적격 보어, 전치사 명사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보세요. 자, 그걸 설사 몰랐다 손 치더라도 자, 여기 볼게. with라는 전치사는 얘들아, 전치사 다음엔 무조건 뭐가 온다고? 명사.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이 전치사라는 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 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전치사예요. 즉,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leave, 남겨두는데 학생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근데 뒤에 여기 보세요. 명사 다음에 대시 왔으면 수식어가 돼야 되겠지. 관계대명사 또는 동격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mistaken impression은 잘못된 인상을 가진 채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they are fully prepared, be prepared for 그러면 뭐뭇을 준비하다. 어디에 준비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들은 are prepared for test. 시험에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시험에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대요. 테스트에 and no longer need to study. 그리고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대요?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가지게 남겨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과도하면 결국 뭐 나는 시험에 완벽히 준비됐어. 아유, 다 끝났어. 공부 다 끝났어. 그리고 뭐야?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라는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채로 남겨둘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깍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공부는 항상 겸손하게 하는 거다. 됐습니까? 또 120번이요. 오늘 뭐 거의 과외네요. 네가 모르는 거 다 물어보면 됩니다. 다행히도는 아니지만 혜인이도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미안해. 숙제 안 해온 걸 나무라는 건 아니야. 아픈데. 근데 주말에 좀 조금이라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아쉬울 수는 있잖아, 내 입장에서. 아쉬운 것도 안 돼? 아, 안 된다고? 자, 봅시다. I always found. found를 딱 보는 순간, 대절 목적절을 쓸 수도 있죠, found는. 그럼 데디아라는 사실을 알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명사 목적어 다음에 명사 목적격 보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sincere person, 아주 진실된 성실한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다, 생각하다 이 정도로 해석할 거니까 나는 항상 생각했어.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괜찮니? found가 왜 생각하다예요? 봐봐요. find 다음에 대절 목적절 오면 무슨 뜻이에요? 데디아를 알다죠. 데디아를 알다, 발견하다, 생각하다. 알다라는 것은 데디아라는 내용을 알다, know라는 동사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쵸? know도 대절 목적절 쓰고 think도 대절 목적절 쓰는 거 아닌가요? 데디아라고 생각하다. 나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뭐가 다르죠?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걸 know, 알고 있어요. 이 말하고 나는 그 사람이 부자다라고 think, 생각합니다. 같은 말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나는 항상 생각했어.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who, 그 사람은 would stick by his word. stick은 뭐죠? 에이, 여기서는 막대기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조동사 would 다음에 왔으니까 사전을 동사 stick이 무슨 뜻이지? 하고 동사의 뜻을 찾았어야죠. 맞는다? by his word는 그의 말에 의해서잖아. 그의 말에 의해서 뭐 한 걸까, 그럼? 우리 stick to라는 단어가 있어요. stick to, 그러면, 지키다, 고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키다, 고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말에 의해서 지킨다니까 그의 말을 지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약속을 지킨다, 말을 지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And always do his work. 그리고 항상 do his work. 그의 일을,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여서 이놈하고 and 이놈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그 사람이 진실되고 성실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 사람은 그러곤 했어. 뭐라고 했냐면 그의 말에 의해서 지키고 고수하려고 했고, 즉 그의 말을 가급적 지키려고 했고, and always do, 그리고 항상 하고 있어. 그의 일을 하고 있는 진실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구조가 이해가 안 돼. 구조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다음에 네. 명사가 나오고 네. 명사 나오면 이해가 아니요.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게 이겁니까? 우리 지금 이번 과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같은 모양인데 다른 뜻을 가지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사형식 동사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 있죠. 오형식 동사 다음에도 명사가 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이 명사가 왔을 때 이걸 사형식으로 볼 거냐, 오형식으로 볼 거냐,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너 저번 시간에 빠졌죠? 영상 안 들었나요? 아이쿠야. 그러니까 어렵죠. 영상을 안 들었으니까. 왜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어요? 그러면 4형식이기만 하면 무조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5형식은 뭐뭐를 뭐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한다니까 얘는 등호관계가 성립을 안 할 거고 그럼 해보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입니까? 그럼 5형식인 거고 그 사람에게 진실된 사람을 발견해 줍니까? 야야 저기 진실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 거니까 등호관계 성립하는 5형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었냐면 우리가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은 무엇을 생각하다라고 해서 보통 대주어 동사를 생각합니다라는 흔히 말하는 3형식의 문장 형태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5형식 문장도 많이 써요. 생각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뭐를 뭐뭐라고 믿고 있었어요. 뭐뭐를 뭐뭐라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뭐뭐를 뭐뭐라고 뭐뭐를 뭐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다 똑같은 거라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동사들은 이렇게 3형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뭐뭐를 뭐뭐라고 하는 5형식도 가능하구나. 그럼 여기 뭐뭐라고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명사도 가능하고요. 그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형용사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 다음 123번이요. 자, the government, 정부는요. 이게 똑같죠? consider가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다잖아요. 얘도. 그렇죠? 얘도 생각하다니까 뭐뭐를 예를 들면 integral part of our democracy that 어디 갔어? Politician decide the public should own and control them 그랬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쵸?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정부는요, 생각했어. airwaves는 우리가, 그러니까 에어가 공기고 웨이브는 전파니까, 공기 전파니까 이제 이런 거, 뭐라 그러죠? TV 전파, 라디오 전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그걸 한국말로. 매체들 정도로 합시다. 전파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 TV 매체나 라디오 매체, 방송 매체라고 합시다, 그냥. 방송 매체들을 예를 들면 인테그럴 파트, 서치형 인테그럴 파트, 서치를 잘못 봤네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묶었던 게 지금 저도 너무 성급하게 서치 as라고 봤어요. 서치 as는 예를 들면이라는 뜻으로서 이 앞에 있는 거를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치 as인가 보다 하고 여기를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저도 그냥. 근데 as가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는 예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명사 다음에 여기도 명사가 이렇게 나온 꼴입니다. 응? 서치, 형용사 명사는 형용사 명사는 그러한 명사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형용사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서치어 명사는 그러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형용사예요, 서치는. 그럼 볼게요. Such an integral part of our democracy. 여기 명사가 여기 있군요. integral은 무슨 뜻이에요? 중요한이죠. 자,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에?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보시면 consider 방송 매체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대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so that 구문 알아요? so that 구문, search that 구문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so가 들어간 거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보세요. so that, such that의 해석 방법은 똑같아. so that은 해석 어떻게 했었지?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 합니다. 이렇게 해석했었지. 얘도 똑같아요. 너무나 그러한 명사, 그렇게나 뭐뭐한 명사.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없어도요. 형용사가 없어도 그러한 명사가 되는 거고 여기 형용사 있으면 그렇게나 형용사한 명사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방송. 자, 정부는요. 생각했어요. 방송 매체들을 그렇게나 중요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요. 이렇게.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결정했어. The public should own and control them. 여기 대시 생략된 거죠?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대중들이 소유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뭐를? 그것들은 뭐예요? 방송 매체. 그쵸? 그러니까 대중들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야, 우리 예를 들어서 TV, 라디오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사실은. TV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 프로그램에서 무슨 요즘 그런 가끔가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길 가다가 무슨 남자와 여자가 젠더 대립, 요즘 성 대립, 이런 것들 되게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그런 것들도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막 침을 뱉고 막 난동을 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나이 좀 있으신 아저씨가 아가씨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리세요라고 했을 때 이 아가씨가 넌 뭔데? 그러고 막 때린단 말이에요, 머리를. 근데 그 남자가 뭐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야, 이 자식아 그러지 마 하고 이렇게 제지를 했다가 나 만졌어? 성추행이야?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게 안타깝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런 이슈화가 됐을 때 그걸 보도한 TV 프로그램이 됐든 라디오 방송이 됐든 그걸 보도한 기자가 어느 한쪽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그랬나 보다. 저 남자가 나쁜 새끼인가 보다. 또는 저 여자가 나쁜 년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파급력이 큰 게 이런 방송 매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 없는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팩트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의 개인적 주관 같은 게 개입되고 약간 편향되게 사실을 전달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 너무나 중요하니 이 방송 매체라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하니 그러니 어떻게 하자. 대중들이 그 방송 매체들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방송 매체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삼성이 소유한 방송국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미국은 있어요, 그런 게. 개인이 사기업이 방송 매체,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사기업이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적인 어떤 제재나 통제를 좀 많이 받는 편인데 미국은 언론 기업이라 그래요. 언론도 기업이라 그래요.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의 자정 능력을 좀 많이 믿는 것 같아. 우리는 그 정도는 하죠. 그 정도는 우리가 통제하죠. 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가장 추악한 모습이 담겨 있는 곳이 또 그런 나라이기도 하니까.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분. 자,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요 such that 구문도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so that이 훨씬 자주 나오지 such that은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진 않는데 요건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는 관계사겠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 거야. 이렇게 such that하고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요것만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수월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 된 건가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124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너하고 누구하고 안 왔죠? 너하고 지난 목요일 날 이승은 김주환이 안 왔네요. 진짜 많았어요? 뭐 수학학원 때문에 못 왔다고. 근데 김주환은 오늘 또 안 왔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왜 독감 걸렸다고 근데 아프다 해놓고서 점심시간에 치과 갔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에휴, 독감 걸렸는데 집에서 안 있고 그 학교 가가지고 박수 16번 치고 온 애도 있는데요. 박수 16번. 되게 여기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혼 없는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 응? 아주 인상적으로 잘 봤어, 혜인아. 어떻게? 아니, 뭐 오늘 발표회 같은 거 했다며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박수 치고 있더라고. 센터에서 가지고. 왜 네가 센터야, 근데? 이건 뭐예요? 깜짝 놀라겠네? 자, 12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여기서 그걸 했었단 말이야. 지난 시간 영상 꼭 봐라잉. 벌써 다 했으니까 상관없게. 동사 다음에 명사 2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난 시간 했단 말이에요. allow 다음에 명사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우리가 특정한 양의 자유입니까? 우리가 자유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하겠니? 그러면 그들은 허락합니다. 우리에게 일정한 양의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that freedom, 그 자유는 doesn't go very far. 그렇게까지 멀리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라는 건 자유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유가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2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거네요. 동사 다음에 명사가 2개가 왔어요. 뭐라고요? 방송 매체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냐 이거야. 얘는 방송 매체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 맞네요. 그러면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모양인데 그 모양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제 124번은 뭐냐면요. 거기 우리 60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60페이지 보시면 거기 상단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예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거기 이제 그 형광펜 한번 들어볼까요?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를 쓰용이 되므로 첫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목적어를 수식, 거기다가 위에다가 형광펜 칠하고 형용사라고 빨간 펜으로 써봅시다. 투부정사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뭘 할까요? 주말에 놀러 가기 위해서 숙제를 미리 해 놓았습니다. 라든가. 그렇죠? 이거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돼서 뭐뭐가 뭐뭐 하도록이라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형성이 되는 경우예요. 이때 투부정사를 우리는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사용됐어요? 형용사적으로 사용됐어요? 부사적으로 사용됐어요? 3가지 모두가 다 해결이 된 거네요. 그렇죠? 투부정사는 어차피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왔을 때 얘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부사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요거는 금방 구분하겠다. 얘가 얘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등호관계가 성립하는지 보시라고요. 즉 여기 있는 이 동작을 얘가 하고 있으면은 뭐뭐가 뭐뭐 하도록 뭐뭐 하다 이렇게. 맞죠?
그럼 일단 요 관계가 성립을 안 하는 거 안 하고요. 요 관계 성립을 안 하고 뭐뭐 하는 명사, 뭐뭐 할 명사 이렇게 해석된다면 형용사로 가시면 되는 거고.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 위해서는 여기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지. 자, 이 아이의 행위의 주체는 얘가 되는 거고요. 주술관계 성립해야 되니까. 요 아이의 행위의 주체는 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요 아이의 행위의 주체는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니까 선생님 주체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냥 뭐뭐 할 명사가 자연스럽냐 아니냐, 뭐뭐 하기 위해서가 자연스럽냐 아니냐 이렇게 그냥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한번 직접 해볼까요? 자, a startup.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스타트업은 뭐냐면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생기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생회사, 신생기업은요, can lack the resources. 부족할 수 있죠? 자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to compete. 경쟁할 자원 어때요? 경쟁하기 위해서 자원이 부족하니? 경쟁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동작이 부족하다는 동작을 해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뭐 할 자원, 경쟁할 자원, in area, 어떤 분야에서. 예를 들면 product development and advertising, 제품 발전이나 제품 광고 같은 그런 분야에서 경쟁을 할 자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생기업은 아무래도 광고비 같은 데다가 쓸 돈 같은 거는 많이 없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경쟁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이 뭐 아이디어만 갖고 어떻게 돼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자금력, 그리고 그걸 현실화 시켰을 때 그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광고 같은 그런 분야에서는 경쟁할 자원이 없죠. 부족하죠. 괜찮네요. 뭐뭐 할 자원, 형용사로 보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이상하고요. 그렇죠? 선생님, 요거는 왜 안 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전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에 목적격 보호를 쓰는 동사들 몇 개를 좀 자주 쓰이는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조금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렉이라는 것은 뭐뭐를 뭐뭐라고 부족하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냥 뭐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두 번째 하나만 해볼까요? These days, 요즘에는요, law enforcement agent. enforcement가 뭐죠? 시행. 맞아요, enforce가. 엄마나 단어 안 외워요? 오늘 단어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왜 안 외웠어요? 진짜. 얘들아, 단어 좀 외워. 이거 큰일 난다, 진짜. 진짜 큰일 난다, 응? 제발 고등학교 가서 좀 잘 좀 적응하라고 그냥 단어 조금이라도 더 외우고 내가 온갖 비난과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지금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게 시키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저항을 하네.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시대만 잘 태어났으면 독립투사가 될 수 있어서 국사교과서에 남을 수도 있는데, 그지? 나는 일본이 싫어요 이러면서, 또는 뭐 공산당이 싫어요 이러면서. 응? 자, 요즘엔 law enforce가 시행하다, 집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법 집행기관들. 예를 들면 FBI 같은. FBI 들어봤죠? 일본 프린트 원래서 아이쿠. 통과했어? 네. 단어? 6개 틀렸어요. 단어를 그렇게 안 외웠는데 어떻게 통과를 그렇게 한 방에. 단어 열심히 외웠니? 네. 오. 쟤는, 나소아는. 나소가 통과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통과를 잘하죠? 근데 오늘 단어도 한경 1호. 몇 번까지 복사해줬어요? 네? 몇 번까지 복사해줬냐고. 한국의 베이비도 막 내가 어디 가서 잘하는
그걸 찾아갖고 오라고. 혹시 안 나와? 왜? 지금 수업 더 들어. 나 방금 봐도 셀럽 파이브를 물어봤지. 왜 봐, 그걸. 셀럽 이거 성질고 지웠다고? 잠깐 보내봐. 나온 거 가져가요. 아직 안 뽑았는데? 내가 1번부터 9번까지 다 있어. 그 모르가 안 풀려. 난 신기해. 좋겠다. 이승은 이승은. 근데 얘네가 진짜 존나 잘했어. 아, 내 친구. 너 쳐다봐. 가지가. 얘들아, 소아, 씨가 나가주시겠습니까? 그 밑에 단추 눌러. 모르겠어요. 오늘도 홍보해 있어. 아니, 일어나서. 있어요. 쉬는 저 시간. 오늘도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오늘 진짜 못 봤어요. 저 맨날 진짜 못 봤어요. 근데 서울은 안 나와요.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모야? 응? 그게 뭐야? 아니, TV에서. 응, 앉아. 앉아. 방학 동안에 이걸 다 끝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한번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워크북 말고요. 그 트레이닝북이라고 요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또 다른 문장이죠. 그러니까 같은 문장 구조. 지금 같은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어떻게 해석할래? 라는 것을 예문을 들었잖아요. 이 출판사에서 나온 트레이닝을 보면은 또 다른 예문으로 같은 패턴인데 이런 패턴을 가진 문장들을 써놓고 또 해석 연습을 하게끔 시켜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방학 동안에 이 교재를 500번까지 다 끝내놓고 트레이닝북을 한 번 더 연습을 시킬 수 있으면 좋고, 근데 방학 동안에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은 1회독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예전만큼 그렇게 여유있게 나가지는 않고 좀 빠듯하게 나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런 겁니다. 좀 힘들게, 과정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라도요, 결과가 좋으면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게 다 포장이 돼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잘 좀 따라와 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여기 같은 경우는 형용사였습니다. 경쟁을 할 자원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요즘에는 법 집행 기관들, 예를 들면은 FBI 같은 법 집행 기관들이 사용합니다. 다양한 형태죠. of digital technology,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to catch and prosecute criminal이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뭐뭐 할 기술을 사용합니다 라기보다는 뭐 하기 위해서 catch criminal이라는 것은 범죄자라는 뜻이고요. 범죄자를 잡고 범죄자를 prosecute는 기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기소가 뭔지는 여러분들 국어도 잘 하셔야 돼요. 기소하는 게 뭐죠? 기소가 뭐야? 무슨? 그렇죠. 소를 제기하는 거를 기소한다 그래요. 그래서 범죄자를 붙잡아다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가 되거든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명사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요거죠, 이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5형식을 만드는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gap years, gap years는 그냥 gap year라고 합시다. gap year는요, allow, 허락합니다. newly graduated high school student, 이제 막 졸업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to expand, expand는 무슨 뜻? 확장, 팽창하다.
늘리는 겁니다. 그들의 교육적 경험이라는 것을 팽창시키도록 해줍니다. outside of a classroom, 어디에서요? 교실 바깥의 환경 속에서. classroom setting, setting은 환경 이런 정도의 뜻이죠. before, 뭐 하기 전에 starting college, 대학을 시작하기 전에, 즉 대학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교실 밖에, 교실 환경 밖에서 교육적 경험이라는 것을 늘리도록 해주는 것이 gap years입니다. gap year, 우리가 gap이라는 건 이게 그 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중3과 고2를 올라가는 요 갭, 요걸 gap year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제하고 미국의 학제는 좀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는데 걔네는 12학년. 그러니까 총 합치면 우리랑 12년인 건 똑같은데 우리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이런 식인데 걔네는 12학년제로 되어 있고 그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gap year라는 것을 통해서 교실 밖에서 어떤 교육적 활동이라는 것을 하는 그런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 봅니다. 걔네들은. 이 정도가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나머지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숙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6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61페이지를 하시면은 이제 같은 모양 뒤에 ing는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은, 자, 주어 동사 뒤에 ing가 왔을 때, 명사 다음에 ing군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ing가 오게 되면은 요렇게 수식어가 되는 경우 있겠죠. 그치? 맞아요? 그게 이제 1번이 될 겁니다. 우리 교재에. 그 제목 바로 밑에 밑줄 쳐져 있죠? 목적어와 이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 거기다 형광펜. 여기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온 상황에서 뒤에 수식어가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왔는데 이제 ing를 목적격 보호로 사용하는 동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ing를 쓰는 대표적인 동사가 뭐가 있죠? live, keep, find 뭐 이런 것들 있죠. catch 뭐 이런 것들, imagine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ing를 목적격 보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니까 얘가 이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The gravitational pull of Jupiter. 자, 주피터는 목성이네요. 목성의 중력이죠. 다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목성의 중력이요. grabs, 붙잡습니다. asteroid는 이제 소행성을 얘기해요. 소행성을 붙잡는데요. 그 소행성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면 past the planet. 그 행성이니까 여기서는 목성을 얘기하겠네요. 그 행성이죠. 그러니까 목성을 지나가는 소행성을 잡아당깁니다. 붙잡습니다. and pulls them. 그리고 그것들을 잡아당기죠. to 어느 쪽으로 잡아당깁니까? its surface 그 표면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때 ing는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붙잡다라는 뜻을 가진 이 동사는요, 사실은 어떤 장면을 목격하다, 우리가 왜 한국말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뭐를 진짜로 물리적인 뭐 볼펜을 잡다 이렇게도 쓰지만 어떤 장면을 포착한다 그러죠. 한국말로도. 이 포착한다는 말이 붙잡다라는 뜻이거든요. 눈으로 그 장면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잡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요. 뭐뭐를 잡다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장면을 포착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봐. 뭐뭐를 어떤 장면을 포착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포착하다 보다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목적어 ing가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게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 명사를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게 구분이 되나요? 구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요때 pass라는 동작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예요? 소행성이죠. 소행성이 지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럼 이 아이의 행위 주체 얘입니다. 그죠? 그럼 수식어로 봐도 되잖아요. 근데 얘하고 만약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가 성립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동작 누가 하는 거예요? 주술 관계 성립해야 되니까. 이 동작 얘가 해야 되는 거죠. 똑같단 말이야. 수식어로 봐도 주어 서술어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로 봐도 주어 서술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는 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은 해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게 3형식으로 수식인가요? 아니면 5형식으로 목적격 보호인가요? 이걸 구분하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해석만 적절하게 잘 이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131번 보시면 When you notice yourself, 이게 마찬가지죠. notice, 보다라는 이건 일종의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지각동사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각동사 목적어 ing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당신 스스로가 thinking of something negative, 뭔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챌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를 지각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수식으로 보고요. 뭐뭐를 알아챌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되게 틀렸다라고 보기는 사실 또 힘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를 수식어라고 본다 하도 당신이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걸 거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봐도 당신 자신이 생각이라는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이를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목적어 ing,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당신이 스스로가 뭔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를 목격했을 때 또는 알아챌 때 switch it, 이것을 switch, 전환하세요, 바꾸세요. to, 뭐로라는 뜻이죠. 이것을 뭐로 바꿀 거냐면 what you are grateful. 자, 네가 be grateful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고마워하다 이런 뜻이지. for, 뭐에 대해서 네가 아이고야 대시를 잘못 껐네. 네가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것은 요 for의 목적어가 될 거예요. 당신이 향해 고마워하고 있는 것, 즉 그냥 쉽게 당신이 고마워하고 있는 겁니다. 고마워하고 있는 것 쪽으로 about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고마워하는 것으로, 것 쪽으로 switch, 이것을 바꾸십시오. 선생님, around는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 주변에, 주위에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동사, 목적어 뒤에 그냥 붙어서 꼭 주변이라고 해석 안 하고 그냥 강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witch it around, 그럼 뭐야? 이것을 바꾸세요. 이거 굳이 해석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는 부사는요, 굳이 해석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야, 네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알아채고 발견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 뭐로 바꿀 거냐면 네가 그 상황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 것으로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되셨어요? 그럼 이때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밑에 있는 32번, 33번 해석하시면 되는데 mean이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O형식으로 안 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the atomic symbol such as O for oxygen means the letter. 자, 글자를 의미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건 이렇게 수식어로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listen이라는 동사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가 오는 O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이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게 하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엔 챕터 4가 돼서 기본 문장 구조를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문장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겠다. 그죠? 기본 문장 구조는 어떻게 생겼니? 기본 문장 구조는 어떻게 생겼죠? 주어 다음에 동사,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대신에 보어가 오기도 하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다 쓰이기도 하고 이게 다잖아요. 그죠? 주어와 동사만 오는 경우, 주어 동사 보어가 오는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는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 이게 기본 모양인데 이 기본 모양이 어떠한 이유에서 바뀌어서 나온다. 그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겠느냐 그거를 미리 알고 바뀌는 경우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주어 동사가 도치된 구문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밀고등학교 진학하시게 되면 가밀고등학교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자주 등장해요. 그 출판사 교과서에 이 도치된 구문이라는 게 자주 등장을 하고 실제로 이 도치는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보어나 목적어가 맨 앞으로 이동한 변형 구조. 이것도 결국 넓은 의미에서는 도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막 생략하거나 뭐 중간에 막 껴넣거나 이런 구문까지 기본 문장의 변형 형태를 이제부터 배울 건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66페이지 하고요. 67페이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66, 67을 하기 전에요. 뭐부터 할 거냐면은 사실은 68, 69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그냥 66부터 합시다. 그거를 여기를 먼저 좀 볼게요. 칠판을 통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칠판을 먼저 좀 봐주십시오. 칠판이 어디까지가 나오나요? 잠깐만요. 내가 볼게요.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요 정도 해도 괜찮네요. 네. 자, 봅시다. 옛날에는요, 이 학원의 알바생들이, 큰 학원에 알바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요즘이야 이제 이걸 인터넷, 뭐라 그러죠? 인터넷이라 그러나요? 기계가 이렇게 다른 교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 알바생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알바하는 애들도 있었더랬죠. 어디 봅시다. 자, 일단 도치라는 거를 볼 건데, 승훈아, 졸리니? 졸리면 사탕이 없네요. 손가락이라도 좀 빨고 있어. 뭐라고? 자, 사탕. 너 잘 것 같아. 아니, 지금 잘라고 손을 딱 이렇게 낀 게 좀 있으면 나 잘 거예요 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제가 하나 줘. 빨리 먹여, 입에다가. 괜찮은데. 자, 봅시다. 자, 도치라는 걸 할 건데, 도자가 영어로는 우리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로는 이거를 inversion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도치라고 하니까 도치가 무슨 말이냐면 뒤집을 도자를 써요. 뒤집을 도. 두다 치 이렇게 써요. 그럼 도치라는 것은 뒤집어서 두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발을 정. 두다치. 그러면 정치라는 게 있어요. 정치가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뭐 여의도에서 무슨 뭐 한동훈이 무슨 어디에 나오니 많이 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뽑히니 많이 그런 여의도에서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바르게 두었다라는 뜻이고 얘는 뒤집어서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들아, 영어 문장을 바르게 두려면 어떻게 두는 게 바르게 두는 거니? 아까 적었죠. 정치된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 또는 보어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이 문장의 순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정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문장의 어순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막 뒤집혀요. 예를 들어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이렇게 뒤집혀서 온다던가 아니면 원래 목적어나 보어라는 건 동사 뒤에 결합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거나 보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주어 동사를 뒤집지 않고요. 목적어만 그냥 앞으로 내보내고요. 보어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는 주어 동사를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도치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넓은 의미로 파악을 하면 기본적인 문장 형태의 순서를 뒤집은 이것도 뒤집었죠. 목적어 앞으로 나갔으니까. 얘도 지금 뒤집었죠. 보어가 동사 앞으로 나갔으니까 뒤집은 거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걸 다 도치라 그러는 거야. 그치? 뒤집어 놨으니까. 근데 수능 영어 또는 학교 영어에서는 이 도치라는 개념을 조금 좁혀서 봐요. 좁은 의미로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뒤집힌 것만 도치라고 일단 명칭을 그렇게 명명을 해요.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치 그러면 주어 동사의 순서가 뒤집힌 거. 주어 동사의 순서가 뒤집힌 거를 도치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 일단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도치라는 게 일단 먼저 뭔지는 알았어요. 정치, 바르게 두었던 걸 목적은 있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바꿔놓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거나 아무 이유 없이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특별한 목적이 있고 이유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치된 문장, 우리가 보통 너희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도치 그럼 되게 어렵게 느끼거든요. 이걸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게 진짜 어려워서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내용이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무슨 과학의 어떤 현상처럼 예를 들어서 저는 과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과학적 현상이 있어. 예를 들어서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책을 읽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이게 왜 떨어지지? 그걸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는 지구 중심에서 얘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래 라고 바로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걸 한참 동안 연구하고 생각하고 사례를 모으고 하자고 이렇게 몇 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건 어려운 게 맞는 거죠. 그걸 알아내기 위한 과정은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의 현상, 과학적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인간이 편의를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다만 뭐인 거야? 그 규칙을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거지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사람을 때리면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려운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지 어려운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지금까지의 어떤 짧은 영어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요렇게 쓴 문장을 많이 봤어요? 또는 요렇게 쓴 문장을 많이 봤어요? 어떤 문장을 많이 봤어요? 짧은 영어 경험이지만 이렇게 구성된 바르게 둔 문장을 많이 봤어요? 아니면 뒤집어서 둔 문장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본 문장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99.8% 정도는 99.9%라고 할까요? 99.9%
네가 본 문장의 99.9%는 전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 문장을 봤었던 거야. 근데 그 0.1%의 문장이 동사 다음에 주어로 뒤집혔네? 그러니까 얘가 뒤집힌 걸 모르고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이미 도치인지 모를 뿐이지 도치를 하긴 했어요. 도치를 하긴 했어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there로 시작하는데요. 책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ere is a book 이라고 하죠. 맞아요? 책이 있습니다. 주어 뭐예요? 혜인아, 주어가 뭐니? 책. 동사 어디 있어요? 이거 뭐예요? 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문장을 책은요, 뭐 예를 들어서 고양시켜줍니다. 인간의 지식을. 뭐 이렇게 쓰는 문장들을 제주로 보통 봤다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뒤집힌 문장이 어쩌다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은 주어 동사가 뒤집혔다라고 도치된 문장이군 이라고 우리가 몰라도요.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죠. 아까도 말했죠? 우리 문법이라는 건 왜 배운다고요? 해석 정확하게 하려고요. 그럼 도치를 왜 배우는 거예요? 도치 왜 배워요? 해석 정확하게 하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뒤집힌 문장이 어쩌면 얘가 원칙이고 얘와 예외 같은 거거든요. 얘가 원칙이고 얘가 예외 같은 거라 이게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치라는 건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도치가 언제 어떤 경우에 도치가 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제 어떤 경우에 아무 때나 막 도치를 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죠? 아무 때나 도치를 시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도치를 시키느냐 그거를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66페이지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어의 위치 위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점이 4개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점이 4개가 있어요. 그 점 4개를 형광펜으로 칠하실 건데 거기 저는 넘버링을 좀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점을 1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점을 2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호의 위치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3번이라고 할게요. 요걸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이거는 부정어 도치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부사어 도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보호 도치가 부사어 다음에 옆에 보호라고 써 있기도 하네요. 부사어 보호 도치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여기다 보호라고 그냥 따로 할게요. 보호 도치. 그 다음에 밑에 2개 있죠. so 다음에 동사 주어하고 그러니까 if 주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정법 동사가 왔을 때 얘를 생략하고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요건 이게 우리 가정법을 배웠습니다만 요거까지는 우리가 안 배우는 거니까 굳이 그때는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거 지금 2개 있잖아요. so 다음에 동사 주어하고 if 다음에 요건 쉬우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요거는 특히 이제 마지막 거 있죠. if 다음에 주어 동사. 이거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정한 거니까 그냥 하시면 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 뭔 소리냐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정법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동사가. 여러분 여기다 뭘 쓰면 가정법 동사라 그러죠? 우리 가정법 배웠죠? 여기에 뭘 써요? 과거형의 동사를 쓰거나 여기에 또 had pp를 쓰거나 됐나요? 여러분들은 안 배웠습니다만 여기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 것도 가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쉬운 거니까 그냥 받아. 이거 쉬운 것부터 할게요. 이렇게 가정법 동사가 오면은 여기를 가정법 동사를 쓰면 여기 있는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생략을 하잖아요. 생략할 수 있는데 얘를 생략하면 얘하고 얘하고 순서를 이렇게 바꿔요. 얘하고 얘하고 순서를 바꿉니다. 끝이에요, 이게. 조건은 여기에 가정법 동사가 나왔을 때만 그래요. 그냥 다른 동사가 나오면요, 이거 생략 못 합니다. 이해됐죠? 그럼 네 번째 점 보세요. 가정법 if절에서의 도치라고 되어 있죠. 가정법, 요거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걸 뭐라고 그냥 가정법 미래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동사가 이거가 나오면은 얘를 생략할 수 있고 얘를 생략하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 순서를 바꾸셔야 된다고요. 됐죠? 이거 외우시면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고1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서술형으로도 나왔고요, 얘는. 그 다음, 얘도 쉬워요. so 다음에 동사 주어가 나오는 경우는 요건 옆에다 이렇게 좀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말합니다. I am smart. 나는 똘똘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승은아, 팔짱을 끼면은 100% 졸리게 돼 있어. I am smart too 그랬어요. 야, 나도 똑똑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뭐 별로 어려운 문장도 아니죠. 야, 난 똑똑한 것 같아. I think I'm smart. 내 생각엔 나 진짜 똑똑한 것 같아. 그랬더니 B가 뭐래요? 야, 나도 똑똑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문장을 I am smart too 이 말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so 동사 주어로 써도 똑같은 뜻이 돼요. 나도 그래 라는 뜻이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여기 봐볼까?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이잖아. 그러면 동사 뭘 써요? 여기 동사 비동사니까 so 주어는 I니까 so am I 이렇게 쓰면은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이에요. 됐죠?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비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I did it my best 그래서 I did my best라고 합시다. I did my best. do my best 그러면은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에요. 승은아? 무슨 뜻이라고? 뭐가요? do my best가 적어 빨리. 잠바를 살짝 벗어봐. do my best 그러면 do one's best 그러면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야.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봐, 혜인아. A가 야, 나 최선을 다했어. 그랬어. 그랬더니 B도 뭐래? 야, 나도 최선을 다했거든? 여기 뭐라고 쓰면 되니? I did my best to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So 뭐라고 하면 돼요? 동사 주어를 쓰면 돼. 주어는 I니까 그대로 I 쓰면 되고요. 동사 뭐 써요? 이거 쓰면 되겠네요. 그럼 얘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그냥 did 쓰면 되겠네요. So did I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요? 이해돼요? 이게 끝이에요. 쉬운 거 2개부터 먼저 해드렸습니다. 할 수 있겠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려운 거를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낯선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승은아, 이왕에 온 거면은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알았지? 자, 부정어 도치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어가 뭔지는 아시죠? 부정어가 뭐죠? 부정어가 뭐를 부정어라 그래요? 뭐를 부정어라 그래요? Not, never, hardly, scarcely 이런 걸 부정어라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 도치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부정어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문장 앞으로, 이걸 문두라 그래요. 문두로, 문장 앞으로 이동하면, 이 말은 보세요.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낫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낫의 원래 위치는 여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자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와야 되는 이 순서를 벗어나서 문장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여기 있던 주어 동사의 순서를 동사 주어로 뒤집습니다. 됐어요? 문장 앞으로 이동하면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로 무조건 뒤집습니다. 됐어요? 무조건 뒤집어요. 단, 무조건 뒤집는데 여기 쓰인 동사는 대동사를 이용합니다. 이게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일단 먼저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것까지 같이 적어 놓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부사어가 또는 보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마찬가지죠. 문장 앞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동하면, 자, 이제 조심하십시오. 아까 여기서는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로 무조건 뒤집는다 그랬어. 그치? 얘는 똑같죠? 얘는 부정어가 나갔냐, 얘는 부사어 또는 보어가 나갔냐, 그 차이만 있는 거잖아.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무조건 도치하는데 얘는 조건을 따져가면서 도치를 시켜요. 주어가 명사면 도치를 시키고요. 주어가 대명사면 정치시킵니다. 도치 안 시킵니다. 그리고 도치를 시킬 때도 대동사를 이용하지 않고요. 대동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순서만 바꿉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적으세요. 일단 한국말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죠? 혜인, 알겠니? 다 적었어? 너 본교재를 안 갖고 왔구나? 왜 안 갖고 왔어? 필요 없어요. 필요가 많이 있어요. 너 형광펜 하나도 못 쳤잖아, 지금. 그래서 편집했어요, 4개가. 뚱땡이. 다 적으셨어요?
자, 예문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는 이쪽에다 적을게요. 일단 첫 번째, 부정어 도치 예문입니다. 1번 예문이에요. 자, 원래 문장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e had no sooner met his family than, 이 구문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He burst into tear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no sooner than 이 하나의 구문이에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구문입니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볼래요, 먼저? 해석부터 먼저 한번 해보십시다. 해석 한번 해보세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뜻이래.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그는 뭐 하자마자 그의 가족을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burst into tears.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이게 굳이 따지자면, 이거 비교급이잖아. no sooner than은, 그러니까 sooner than이 뭐야? 뭐뭐보다 더 빠르지 않다지. 그러니까 뭐뭐보다 더 빠르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no sooner than은. 그럼 얘하고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거 그냥 단어처럼 암기하시는 게 더 좋아요. 얘가 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건 재밌긴 한데 그냥 단어처럼 암기하시는 게 편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도치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도치 구문에 맞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게 부정어예요? 노우가 부정어죠. 자, 노우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문장 앞으로 나갈 겁니다. 됐죠? 근데 잘 봐. 여기서 노우가 하는 역할이 뭐니? 수너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 맞아? 그러면 노우만 앞으로 나가면 돼요? 아니면 노우 수너가 같이 나가야 돼요? 노우 수너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야. 노우가 수너를 지금 부정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노우 수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문장 앞으로 나갔어요. 자,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인 순서를 주어 동사의 순서를 had pp가 동사죠 지금? 맞아? 순서를 무조건 동사 주어로 바꿉니다. 무조건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얘랑 얘랑 바꿔야 되는데 동시에 뭘 사용하시라고요? 대동사라는 것을 꼭 사용하시래요. 그럼 선생님 대동사는 도대체 뭔데요? 비동사의 대동사는 비동사고요.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do, does, did고요. have pp의 대동사는 have입니다. 그 다음 can, will 같은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대동사는 can, will이 조동사가 돼요. 그러면 have pp의 대동사는 have라 그랬으니까 had pp의 대동사는 뭐겠어요? had겠죠. 그러면 얘가 대동사가 되는 거니까 얘하고 순서를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had he met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나머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His family the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돼요. 할만하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정어 도치구문 더 얘가 있는데 일단은 부사어 도치하고 지금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부사어 도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Many hours and sweat. sweat이 뭐죠? 땀.
sweat, 미안합니다. sweat, many hours of sweat이라고 얘기했네. of sweat. 땀이라는 뜻이야. 땀, sweat. are behind. behind는 무슨 뜻이니? 뭐뭐 뒤에 라는 뜻이지. behind every success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success라고 쓰세요. 좀 길게 쓰기 싫어서 그냥 성공이라고만 쓸게요. 잘 봐. 두 번째, 부사어 도치인데요. 부사어는 모든 부사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만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 시간의 땀이 있습니다. 뭐 뒤에는요? 모든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시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땀이니까. 괜찮아? 괜찮지? 그러면 있습니다. 일형식 완전 자동사고요.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을 가지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장소 부사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 됐어? 자, 마찬가지로 이 장소 부사가 또는 보어가 같은 거예요. 얘랑 같진 않지만 도치하는 방법이 똑같아서 같이 묶어서 가는 겁니다. 이해돼요? 부사어랑 보어랑 같지는 않죠, 당연히. 부사어는 당연히 부사고 얘는 보어니까 다른 건데, 얘를 문장 앞으로 뺐을 때 도치하는 방법과 얘를 문장 앞으로 뺐을 때 도치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방법이 똑같아서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거야.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문장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얘가 이동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앞으로 나와. behind every 성공. 됐죠? 여기 보세요. 주어가 명사면 도치하고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오면 그냥 주어 동사 순서로 들어요. 주어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대명사죠. 명사죠. 혜인아, 따라왔니? 주어 명사 맞아? 명사니까 도치해 마라? 할 거야. 자, 근데 잘 보세요. 도치를 할 때 대동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냐면 그냥 순서만 바꾸란 얘기예요. 그냥 순서만 바꾸란 얘기예요. 뭐 하란 얘기냐면 얘하고 이렇게 순서만 바꿔서 쓰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are many hours of swea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에이, 선생님, 여기도 비동사구만요. 비동사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비동사가 아니어도 장소부사는 비동사가 아니어도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순서만 바꾸면 된다라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적을게요. 쉬운 걸로 갑시다. A bus comes here. 해석? 버스 한 대가 옵니다. 이곳으로. 괜찮아? 얘가 부사죠. 이곳으로라는 부사죠. 얘를 문장 앞으로 뺄게요. 그럼 뭐가 된 거야? 부사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문장 앞으로 이동했죠. 됐습니까? 이거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명사죠? 명사니까 도치해요, 말아요? 해요. 잘 봐. 도치를 할 때 원래 이거라면, 부정어 도치라면 이게 일반 동사니까 do, does, did를 쓰고 뒤집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이거를 대동사 이용하는 도치라고 해보자. 그러면 does a bus come? 이렇게 쓰는 게 부정어 도치의 방식이야. 맞아? 대동사를 쓰는 게. 이해되니? 근데 부사어 도치는 이렇게 도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만 하라고? 그냥 뭐만 하라고? 그냥 순서만 바꾸라고. 이 동사의 대동사를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순서만 바꾸라고. 뭐 하라고? 그냥 순서만 바꾸라고. 어떻게? Here comes a bus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두 개 다 적으세요. 파란 것도 적고 분홍색도 적으세요.
이렇게 도치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빨리 적어. 승현아 다 적었니? 이거 하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이제 나머지 것이 다 수월해집니다. 다 수월해져요. 다 적으셨어? 혜인 다 적었어? 그럼 이제 문장 보자. 자, 일단 우리 교재 위에 있는 부정어의 종류에도 형광펜을 좀 칠하십시오. Not, no, never, little, few,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only에다가 형광펜도 쳐놓고 거기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도 좀 쳐주세요. only에다가. only가 왜 부정어구가 되나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134번 문장부터 봅시다. 자, not only 버돌소 구문이죠? not only 버돌소 구문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면 선생님 우리 어차피 해석만 하면 된다며요. 네, 맞아요. 해석 잘 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학교 내신 시험이나 또는 수능 어법 문제로 여기에 어떤 동사의 모양을 써야겠니? 이걸 시험에 내요. 그래서 얘는 문법 시험으로도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방향으로 해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나갔지 얘들아. 부정어가 나갔으니까 does가 나왔으면 명사가 나오고 뒤에 뭐가 반응이 나오겠니? 예상을 해봐. does라는 대동사가 나갔어? 그럼 주어인 명사가 나오겠지. 그럼 동사 주어 뒤집었지. 그 다음 얘가 나갔다는 얘기는 명사인 주어가 끝나고 뒤에 뭐가 나와야겠니?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어려워? 돼? 다시 봐봐. 여기서 대동사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do, does, did를 쓴다며. 그럼 봐봐요.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나오면은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이 동사 대신에 do, does, did를 대신 내보낸다는 얘기야. 그럼 얘 대신에 얘를 내보냈으면은 이렇게 씀으로써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뒤집힌 건 맞잖아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eat라는 동사를 썼다 치자. 그럼 eat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do를 썼잖아. 그러면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 먹다라는 뜻이 남아있어야 돼. 먹다라는 뜻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말 그대로 주어 동사를 뒤집기 위해서 등장한 것 뿐이지 이 문장의 원래 뜻은 먹다라는 뜻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do, does, did를 썼으니 여기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가 ate였어. 그럼 여기는 did를 쓰고 여기에 과거임을 표시를 했으니까 여기는 원형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보세요. not only 다음에 does가 나왔으면 주어는 3인칭 단수가 나와야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현재형의 동사, 원형 형태의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해석할 때 얘는 해석해야 하네요. 얘는 해석 안 하는 거야. 왜? 이거는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서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들어간 일종의 형식적인 단어가 되는 거야.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는 빼고 해석합니다. not only A but also는 무슨 뜻이라고? A뿐만 아니라 B도라고요. 그럼 가자. 한 companion animal은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뜻이죠. 친구 동물이니까. 반려동물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됐어요? 뭘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친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거 회사라고 하지 마세요. 컴퍼니는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자, 즉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친구를 해주는 거죠. 그 주인한테. 친구 역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려동물입니다. 이것은 has to be fed. fed는 뭐예요? feed의 수동태네요. feed는 먹이를 먹이다예요. be fed니까 먹이가 먹여져야 되고요. 반려동물은 친구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먹이가 먹여져야 되고 운동도 되어져야 하고 세척이란다. 목욕도 되어져야 합니다. 됐어요? Owners 주인들은요. feel needed. 뭘 느껴요? 필요되어짐을 느끼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그들의 반려동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 난 사회 쓰레기야. 이게 아니라 저 새끼는 내가 없으면 죽어. 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저 새끼는 나 없으면 굶어. 저 새끼 운동 안 하면은 쟤 뚱뚱해져서 뭐 고혈압으로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쟤 때문에 내가 못 죽고 살아.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feel needed.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서 주어 동사 뒤집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요것도 부정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승은 이거 무슨 뜻이지? 리틀이 형용사로는 조그만 뭐 이런 뜻이죠. 작은 이런 뜻이지만 얘는 부사로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little, did 썼어. 얘들아, did 나오면 여기 did를 보는 순간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뭐가 나오겠다? 명사가 나오고 뭐 나오겠다? 동사 원형. 근데 writer라는 명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안 나오고 동사 원형이 안 나오고 여기에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전부 주어겠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야, 부정어가 나왔어요. did가 나왔어요. 그럼 명사가 하나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는데 어머나 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명사가 총 3개 나오고 여기가 동사가 원형이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가 싹 다 주어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이거 해석해 안 해? 이거 해석 안 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뭐를 알지 못했어? 데디아라는 내용을. 됐니? 데디아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드라마가 become a major success. 그 드라마가 주된 성공을 이루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 자, 그 다음 36번에 선생님 눈 씻고 찾아와도 부정어가 없는데 여기 있다! 선생님 여기 부정어 있는데요. 얘는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안 나갔잖아요. 문장 앞으로 안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 도치 안 있네요. 이거 뭐 도치라고 이걸 써놨어요. 아니요. 거기가 아니라 여기가 도치입니다. 이거 어디까지야? When you 기억을 즉각적으로 해석할 때 what you understand. 여기까지 가야 되나? 배야. 아니구나. 여기까지 더 가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뭔가 더럽게 기네요. 자, 여러분, when 주어 동사가 무슨 뜻이죠? when 주어 동사. 얘들아, 이거 잠깐 볼래? 망했다.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when 주어 동사. 이거 해석해보세요. 이 문장 해석해보세요. 이거 해석 못하면 바본데? 이해됩니까? 얘가 이 동작 할 때, 얘가 이 동작 합니다죠. 됐어요? 그러면 이 동작의 결과가 생기는 조건 같은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분이 나쁠 때, 여기 봐. 나는 기분이 나쁠 때 과식을 합니다. 됐어? 그럼 내가 과식을 하는 조건이 뭐야? 기분이 나쁠 때죠. 그럼 잠깐만, 얘들아, 물어볼게. 내가 과식을 하는 조건이 기분이 나빠. 기분이가 나빠. 그러면 요때만 과식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차여도 과식을 하고요. 또는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과식을 해요. 그럼 내가 과식을 하는 여러 조건들 중에 하나를 준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기에다가 only라는 말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오로지 뭐뭐 할 때만 이런 거야. 됐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이러면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 아까 only가 없었을 때는 기분 나쁠 때 과식을 한다는 얘기는 기분 나쁠 때 말고도 과식을 하는 조건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도 과식하고 이럴 때도 과식하고 기분 나쁠 때도 과식해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에 only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쁠 때에만 과식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과식하는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은 이럴 때는 다 과식을 안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동작을 하는 조건이 여기 제가 지금 3개만 적었습니다만 이거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머지 다 안 되고 이럴 때만 이거 합니다 라고 써버리면은 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이 말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는 전 과식 안 해요. 이 말하고 똑같잖아. 나는 기분 나쁠 때만 과식해요라는 말은 기분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식하는 경우가 없다. 이 말하고 같다고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잘 봐. 여기 봐봐. 이 경우만 이렇고 나머지 싹 다는 과식하지 않아요야. 않아요야. 부정이죠. 이 경우에만 과식하고 나머지 싹 다는 과식 안 해요라고. 그래서 only가 붙어있는 어구도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부정으로 봐요? 이건 부정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냥 only 어구가 앞에 나오면 주어동사 도치시키는구나.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에만 이거 해요라는 말은 이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이거 안 해요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부정어구라고 취급을 한다고요. 그래서 부정어 도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도치를 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only when instantly recall what you understand and practice using your remembered understanding까지가 전부 only 어구에 걸리는 거야. 선생님 너무 길어요. 그냥 묶어서 얘가 이거 할 때에만 됐죠? 됐어요? do 나왔어. you achieve 동사원이요. 당신은 달성합니다. 숙달이라는 것을 달성하게 됩니다. 숙달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당신은 숙달이 되죠. 이렇게. 했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해라는 것은 doesn't create use. 이해는 뭘 만들어내지 않아? 사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데요. 이해했다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여러분들 지금 도치는 이런 거구나 이해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맞아? 이해했다고 사용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래. 뭐 할 때에만 당신이 즉각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을 때에만 뭘 기억해내? 네가 이해한 것 그리고 practice 연습하는 거죠. 사용해서 뭐를? 당신의 기억되어진 이해라는 것을 사용해서 연습할 때에만 당신은 숙달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네가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했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이해한 거를 가져다가 이
암기된, 기억된 이해를 사용해서 연습을 해보실 때에만 너는 숙달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해됐어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137번은 무슨 도치겠어요? 부사어 도치입니다. 어떻게 부사어 도치죠,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동사, 주어. 해석해 봅시다. 선생님, 얘는 뭔데요? 부사인데요? 부사 중에서 방향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봐봐. 큰 책임이 옵니다. 뭐와 함께? 큰 권력과 함께. 됐어요? 그렇게 안 해도요, 선생님. 큰 권력과 함께 옵니다. 큰 책임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아,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도대체 선생님, 오케이. 선생님이 쓰라 그래서 썼고요. 외우라 그래서 외웠습니다. 그러면 부정어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부사어나 또는 보어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 그랬는데 자기 자리를 왜 굳이 벗어나야 되는데요? 왜 벗어나야 돼요? 왜 벗어날까? 강조하려고 벗어나는 거예요. 문장 제일 앞대가리로 끄집어 썼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일 앞에다 쓰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원래 정치됐을 때 주어를 왜 괜히 가장 앞에다 쓰는 건데요? 주어를 앞에다 쓰는 이유는 주어가 가진 정보의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누가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걔가 뭐 했는데 그 다음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요. 됐어요? 근데 누가 했냐보다 먼저 앞으로 튀어오는 놈이 있으면은 그게 더 중요한 정보의 가치를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해석할 때는 큰 권력과 함께 옵니다. 큰 책임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뺐다는 얘기는 여기에 뭘 줬다는 얘기야?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야. 이게 강조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하면 큰 권력과 함께 이렇게 강조를 하면 돼요. 아, 선생님, 저는 이제 익숙해져서 이런 게 앞에 튀어나오면 얘가 강조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냥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강조가 됐구나라는 거 뉘앙스를 좀 살려서 해석해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되셨죠? 그럼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보어도치로 갈게요. 보어도치로 가면은 보어도치까지 설명을 한 거니까 보어도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갑니다. faint가 뭐죠? 형용사로 희미하는 뜻이에요. 선생님, 형용사가 주어가 되나요? 안 되니까 동사 주어가 되는 겁니다. 보어가 문장 앞으로 와서 도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the shape of the tall building 뭐예요? 큰 건물의 모양이 grew faint, 희미해졌어요야. 됐죠? 이거 왜 앞으로 뺐어요? 이거 강조하려고. 희미해졌어요. 뭐가요? 그 건물의 모양이 희미해졌어요. 이렇게. 별거 아니죠, 사실은. 그죠? 이거는요. The glow of one warm thought. glow라는 것은 이렇게 막 밝게 빛나는 거, 반짝반짝하고 이런 거를 glow라 그래요. 그러면 따뜻한 생각의 빛이 is to me, 나에게 is worth, 가치가 있습니다. more than money, 뭐보다도요? 돈보다도요. 선생님, 얘는 도치가 안 됐는데요? 선생님, 보어의 위치가 이동했다며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이 문장에서 보어는 뭐예요? 비동사 다음에 오는 게 보어죠, 일반적으로. 이 문장 보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1번, 2번. 어떤 게 보어입니까? 얘는 나에게라는 뜻이고 얘는 가치 있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뭐가 보어겠니? 1번, 2번.
어려워 이게? 2번이잖아요. 당연히 2번이 보호죠. 그럼 선생님 도대체 위치가 어떻게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is worse to me 이렇게 쓰지 않고요. to me가 요 사이로 이렇게 껴들어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주어 동사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생각의 빛이요. to me, 나에게는 가치가 있어요. 뭐보다도 가치가 있냐면 돈보다도 가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어렵지 않죠?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144번이에요.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했던 문장 중에서 서치댓 구문 봤죠? 서치댓 무슨 뜻이었게? 그렇게나 뭐뭐 해서 that 그래서 뭐뭐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들아 여기 잠깐 한번 볼래? 톰은 is 뭐라고 할까요? young 그랬어요. 톰은 어립니다. 이랬어요. 이거를 이 문장 어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톰은 어려요. 끝. 근데 여기에다가 톰은 너무 어려서요. that 그래서요.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썼다고 칠게요. 괜찮아? 그런데 자, 이 문장에서 이 보어를 이렇게 앞으로 뺄 겁니다. 보어를 앞으로 뺄 거예요. 근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때 so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너무나도 어려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so라는 부사가 0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네? 그럼 얘가 얘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은 따로 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네 둘은 붙어 다녀야 돼요. 그쵸? 그러면 부어가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어가 명사니까 그냥 뒤집으면 되죠? 그죠? 맞아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십니다. 자, 1번. 명사 다음에 대시 왔을 때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착각하게요? 착각할 가능성이 있게요? 없게요?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대신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아니면 so 대세 걸리는 부사절 접속사 대시예요? 부사절 접속사 대시예요. 그래서 라고 해석하는 부사절 접속사 대신데 도치를 시켜놓고 나면 명사 뒤에 와서 마치 얘가 관계사로 착각할 경우가 생겨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so that 구문에서 봐봐요. so that 구문인데 형용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동사가 나왔어. 뭐야? 얘가 주어인 거야. 그럼 주어가 너무나 강력해서요. 그래서요. 이것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해석하면 The sense of obligation 의무라는 뜻이에요. to는 투부정사로서 수식이겠죠. Return a favor 호의를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호의가 있으면 되돌려주는 호의도 있어야겠죠. 맞아요? 그래요? 그럼 호의를 되돌려줘야 하는 의무감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 의무감은 우리의 삶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됐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해오시면 되냐면은 147번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147번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오늘 모의고사 봐야 되는데 또 이거 설명한다고 욕심을 내가지고 또 모의고사를 못 봤네. 목요일날 모의고사를 열심히 잘 풀어오십시오. 단어 외우세요.